대구시가 지난 2009년 도심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면서 만든 미디어 시설이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은 10년 안에 발전 단가가 제일 싼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대형 서점에 밀리면서 동네 책방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동네 책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시원한 공연장에서 연주를 감상하며 더위를 잊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 될 수 있는데요. 시선과 호기심을 끄는 색다른 공연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속 없이 보여주기에 그치는 행정을 전시행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시행정 하나 고발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고 설치한 미디어 보드인데요. 결국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연,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며 미디어 보드 10대를 설치했습니다. 한 대 4천만 원, 모두 4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첨단 이미지를 알리는 명물이 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날씨, 대구 관광지와 맛집, 길거리 사진 찍기 등 한마디로 구닥다리 정보들. 설치 당시부터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뒤끝 고객한테 도움을 받는 거라고는 사실 익는 밖에 없거든요. 컨텐츠 차원에서 만약에 바꾸려면 시에서도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나마 더 툭하면 고장나고 깨지고 멈춰서 수시로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2013년 3대, 2014년 1대, 2015년 2대 등 모두 6대가 철거되고 현재는 4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디지털 환경은 급속히 진화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지만 미디어 보드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손안의 정보가 넘쳐나는 스마트폰 시대. 이 수천만 원짜리 시설을 땡볕에 서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 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 터치 횟수로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개당 한 15회 정도 터치가 됩니다. 보통 한 명이 대여섯 번 터치를 하니 하루 평균 많아야 2~3명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시설의 유지 보수비로 연간 2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채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제 충청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경계 지역인 상주와 문경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 북부는 비 피해를 우려할 정도인데 남부는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 큰 걱정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문경시 영강 양쪽을 잇는 다리에 나뭇가지가 가득 걸렸습니다. 폭우 당시 물의 기세를 실감케 합니다. 급류가 제방을 타고 넘어간 자리, 물이 빠지자 배추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변 집과 식당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네, 무서웠죠. 동네 주민들도 다 대피 준비까지 갔었습니다. 이 급류는 바로 아래 다리와 부딪히며 다시 한번 제방을 터뜨렸습니다. 3년근 인삼밭은 농사를 접어야 합니다. 못 써요. 썩어요. 물 먹으니까 썩잖아요.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비가 한꺼번에 오기도 했지만 둥근 물통로만 내놓고 상판 아래를 막아버린 다리에 수초가 걸리면서 물의 흐름을 막은 게 화를 키웠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논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집중호우로 상주 청계사 계곡에 야영하던 60살 박모 씨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비롯해 상주와 문경에서 14건의 피해를 냈습니다. 같은 경북인데도 북부는 물폭탄 피해를 입었지만 경북 남부는 물폭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안동의 강우량이 251mm인데 반해 경주는 겨우 18mm로 장마가 사실상 비켜갔습니다. 그래 지금 너는 다 갈라졌고 완전히 저수지마다 거의 물은 다 고갈됐고 최하가 200mm 와야 돼. 지금 100mm 와가는 별 표시도 없지. 경북 북부는 장마를 거치며 가뭄이 해소됐지만 경북 남부와 동해안은 심각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재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은 10년 안에 발전 단가가 제일 싼 에너지원으로 전망돼 이 황금알을 낳는 고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태양광은 태양이 있는 동안은 마음껏 쓸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기술 도입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흠이었으나 지금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태양광 발전 단가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단가는 지난해 시간당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99달러로 4년 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시간당 1kW 생산 비용은 102원으로 천연가스보다 더 싸졌고 석탄의 6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화석연료 발전보다 더 비싸다는 환경정책평가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갈수록 싸지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가장 값싼 화석연료인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단가보다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우리나라의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7,451기가와트로 원전 7,451개와 맞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탈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발전소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도심의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지붕, 그다음에 그 저수지나 댐에 부유물로 띄워서 하는 수상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충분히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조량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일조량이 제일 이제 시간이 우리가 아까 3.5시간 했지만 지금 이제 대구는 그 데이터에 보면 3.7시간 정도. 작년 같은 경우 3.9시간 발전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다른 데도 시도군에는 한 3.7시간, 3.6시간인데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연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21세기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선진국들은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지능범죄수사대로 한동수 청송 군수를 소환해 청송 사과유통공사의 자금 일부가 군수에게 들어간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청송 사과유통공사에서 유용한 자금을 수사하던 중 임직원이 빼돌린 일부 돈이 군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한 군수 사무실과 집에서 금융 자료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이 책을 사더라도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주로 구입하다 보니 동네 책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이런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조그마한 책방. 어린이 시 낭송과 동화작가 초청 강연회도 열면서 20년이 넘도록 어린이 전문 책방으로서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책방 분위기가 사실 그냥 제가 다니던 대형 서점하고는 사실 좀 달랐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여기 와서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 느낌이 좋아서 그 이후로는 계속 꾸준히 다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적자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영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책임감 같은 것도 생겨나 버렸어요. 사명감 같이. 어린이 전문 서점이란 것이 이제 한 5군데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서점만 있으니까. 지난 2015년 기준 대구의 서점은 184개로 386곳이었던 2003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33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서점 숫자는 변동이 없었던 만큼 소규모 동네 책방들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 경기도와 광주 등 전국 6개 시도에서는 동네 책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도 늦긴 했지만 대구시장이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서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업계는 이 작은 것들이 좀 잘 돼서 전체가 커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제 큰 것만 잘 되고 작은 것들이 모두 안 되는 이런 이 현상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풀뿌리 문화를 상징하던 동네 책방들이 시대의 변화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여름밤 소쩍새 울음소리. 이친 농촌의 풍경 중 하나인데요. 의성의 한 농가 마당에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부부가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농가 마당에 걸린 지게위, 한여름 떼약볕을 맞으며 보초병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올빼미과 야행성 동물인 천연기념물 324호 소쩍새 어미가 졸린 눈을 부비며 둥지 앞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에는 솜털로 뒤덮인 새끼 3마리가 노란 눈망울을 깜빡거리며 쉬고 있고 갓 낳은 듯한 알도 보입니다. 한 달 전부터 살림을 차린 소쩍새 부부는 낮에는 어미가 둥지를 지키고 밤에는 수컷이 들쥐나 여치 같은 먹이를 물어와 공동 육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가 빠지고 어두워지면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먹이를 이제 물고 와서 2마리가 이제 계속 새끼를 먹여주죠. 신기하죠. 소쩍새는 주로 야산의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지만 최근엔 민가나 도심 공원에서도 발견됩니다. 먹이 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환하게 나오는 불빛 때문에 그 곤충들이 몰려오면 그걸 잡기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주변에 버려놓은 쓰레기 여기에 보면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뭐 그거를 따라가 쥐들이 나타나면 그거를 잡으러. 아기 소쩍새는 생후 한 달부터는 날개짓과 사냥을 배워 독립생활을 시작하는데 요즘엔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홍승활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오랜 공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홍 내정자가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직전 사장으로 재직 시 발생한 스크린도어 부실 공사 등의 문제엔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구시장은 경과 보고서를 참작해 임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요즘 대구에는 공연문화도시답게 더위를 잊을 만한 좋은 공연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선과 호기심을 끄는 색다른 공연들을 이상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연습이 한창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세계적인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자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오페라 투란도트를 지난 2014년, 2015년에 이어 이번에 3번째로 공연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지휘자 야노스 아취, 일본의 오페라 연출가 히로키 이하라 등 세계적인 실력자들이 참여했고 무대나 의상에서 우리만의 정서를 반영한 창의적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투란도트가 중국이 배경입니다만은 이번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전체 내용이 이제 고려라는 배경을 했습니다. 나오는 시민들 자체가 전부 고려인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악기 가운데 가장 큰 더블 베이스. 오케스트라에서 저음역의 반주를 담당하는 보조적 악기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더블 베이스가 독주회를 통해 숨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에서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는 이효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대구에서 실험 정신을 가미한 다양한 레파토리의 독주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독주만 하는 게 아니고 친한 동료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트리오랑 사중주를 해요. 그것도 지금 사중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페라 카르멘을 편곡을 해서 사중주를 만들었고 연주 형태와 구성, 전하려는 메시지는 다르지만 무더운 여름 관객들에게 시원한 감동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아들 특혜 지역 음주 사고 등 대구시 일부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대구시장이 사과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물의를 일으킨 간부들의 인사권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들을 대신해 시민과 직원들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고위 간부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아들을 특혜 취업시킨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고위 간부는 음주 사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차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로 이인선 전 자유한국당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선 씨는 최장수 경북 경제부시사를 지내고 20대 총선에 출마하에 낙선한 인사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다시 내정되자 경북도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인선 씨 임명 여부 협의를 요청해 승인을 얻은 뒤 다음 주 임명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환경공단 달서천 위생처리장에서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는 충전기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 충전기 유지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에는 공용 충전기 165개가 설치돼 있는데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2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부 모임 단체인 나눔 리더스 클럽에 대구시 의사회가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일시 기부나 3년 안에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면 나눔 리더스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대구시 의사회는 자선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0만 원을 장애인 재활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격을 매매해 불법 특별 분양을 받은 혐의로 떴다방업자 A씨를 구속하고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매도한 B씨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B씨 등으로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아파트 17채를 부정 당첨받은 뒤 전매해서 한 채당 1,500만 원가량의 프리미엄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불법 문신시술 행위를 한 혐의로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SNS에 문신 시술을 해준다고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온 120명에게 160여 차례 불법 문신 시술을 해주고 약 3,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 오후 2시 낙동강 강정고령부에 내려진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를 한 달여 만에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환경청은 장마 영향으로 낙동강 상류에 많은 비가 내려 유해 남주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낙동강 칠곡보는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수질 예보제를 운영 중인 달성보도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최저임금 10,000원이 달성되지 못해 아쉽지만 인상폭이 대폭 높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구 경영자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지역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지역별, 업종별 편차를 감안해서 좀 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상반기 119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민 8.7명 중 1명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119 신고는 31만 6,842건으로 하루 평균 1,75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 구급 신고가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